네,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5월 연휴 잘 즐기셨나요? 이제 연휴가 끝나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내일 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주식 명가에서는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궁금증 확실하게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접수 방법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두 분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조합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재상 위원과 김도형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연휴 동안 쉬지도 못하고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재상 위원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국내 증시를 정말 뒤흔들었던 이 미국의 관세 영향이 이제는 좀 사그러들었다라는 시각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꽃피는 5월이잖아요. 네. 증시도 좀 꽃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의 그 관세 여파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2분기의 어떤 실적들이 이번 그 관세 여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여파가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넷플릭스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가 하락을 봤을 때 굉장히 영향을 그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내용들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버텨주면서 좀 뭔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권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상황 자체가 조금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증시의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 또 변수로 작용하면서 그 관세 여파에 따라서 뭔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특히나 이런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게 다시 재부각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런 관세 협상을 할 때 분명히 패키지를 묶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돼서 움직일 때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런 종목들이 같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아마 관세 협상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그런 한한령의 해제 가능성 이런 내용들이 대중국 관련된 그런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주식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의 증시와 함께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김도형 위원은 이번 달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5월부터는 증시가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분기 실적들의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올해 그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실적에 대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적인 측면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굵직한 기업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단의 실적이 대거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와서 뭐 정치 테마주가 강한
슈팅 그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매매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조선과 방산, 화장품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우상향 또한 함께 동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상당히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2일 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4월 달에 나타냈던 매도 강도를 높게 보였던 그런 시장에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 주죠. 이제 5월 달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가도를 보여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조선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난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저께 그리고 오늘자의 뉴스를 좀 보게 된다면 HD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이 HD현대그룹과 하나오션 양쪽에 대한 코워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강력한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성장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려주면서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B300이라고 하는 신제품 블랙의 울트라 같은 경우가 5월 달 출시를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GB300으로서에 대한 변화 포인트에 소캠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더욱더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여전히 이제 5월달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연휴 동안에 나온 게 트럼프가 엔터 쪽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또 후퇴했다.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좀 요상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를 통해서 중국향 매출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과 그리고 엔터 쪽에 대한 니즈는 미국향 매출보다는 조금 중국 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5월달 저는 조선 그리고 화장품, 반도체 섹터의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과 화장품과 그리고 반도체까지 5월의 증시를 이끌 업종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5월 전망을 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섹터와 업종은 어떤 쪽을 봐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이재상 위원님, 네. 아까 조금의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어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조기 재선이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돈의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 조기 대선 쪽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선두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 뭐 특히 뭐 민주당 쪽 대선 후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이런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런 대선 공약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이런 정책 관련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런 일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은 이런 출산 수혜 관련주인데 출산 수혜는 사실은 직접적인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보다는 전반적인 국가 정책에 가까운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대성창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창투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3주 동안에 어느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해주는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고 그리고 또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신고점 돌파하는 상황에서 음봉으로 전환됐지만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4,000원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출산 수혜주 관련주에서도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제로투세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보면요.
이제 아가만 컴퍼니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이제 지금 대주주가 우리나라가 아닌 상황이지만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의 한 달 동안의 그런 박스권을 딛고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거래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00원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지역 화폐 관련주 좀 움직임이 박스권에서 조금 특이한 동향들은 큰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량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고점 돌파 여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주 짚어주셨네요. 정책주 이제 여러 종목들과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5월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도영 위원님의 섹터도 궁금한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섹터 좀 짚어주셨잖아요. 조선부터 반도체까지 짚어주셨는데 5월의 시장에서 그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네. 산업이고요. ESS 산업에 대한 니즈를 네. 이제는 조금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것보다 기가 팩토리 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26년부터 미국에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에게 관세를 154%, 173% 정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슈를 통해서 그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반사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BYD와 CATL 전 세계의 2차 전지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배제와 견제를 상당히 더욱더 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도 있죠. 중국의 CATL과 BYD는 LFP 배터리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MCN 3원계 배터리의 출력을 앞지르는 거의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번에 소디움 관련된 이슈까지 좀 어필을 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쇼티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이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파급에 대한 여파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슈를 통해서 지금 당장 전력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발전소에 대한 건립인데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 ESS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배터리 3사에게는 반사 이익적인 그런 기대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지금 차트적으로나 실적적으로는 사실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지금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니즈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3사와 코워크를 진행하고 있는 ESS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관세 부여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관세에 대한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니즈까지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말부터 LFP에 대한 가동 여부와 북미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점.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이 신성 ST이고요. 4월 달에 차트를 보면은 4월 초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한 이후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35,000원 돌파 이후에 한 템포 쉬고 있다라고 하는 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배열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보여준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700억짜리 공장을 증설하면서
관세에 대한 풀이 그리고 추가적인 성공의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ESS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서 신성 ST 전 고점 부분까지는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정도, 2만 9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은 매매적인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로 좀 오랜만에 보는 섹터가 등장했네요. ESS 관련주까지 5월에는 눈여겨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전망 그리고 또 5월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또 이제는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려 있는데요.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족의 달 특집 주식명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연결 가능한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여기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HB 솔루션 HB 솔루션이군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84원 10%입니다. 네, 매수가는 4,184원, 비중은 10%이시군요. 자,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이재상 위원과 함께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HB 솔루션을 4,180원에 4,184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신가요? 10%입니다. 비중은 10%고요. 네. 네네. 이 HB 솔루션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로 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네.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의 이슈에 대한 거는 인공지능 AI와 이제 관련이 있죠. 이제 AI 관련된 그런 연산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판을 우리가 뭐 가전제품 뜯어보면은 거기에 플라스틱 기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거를 유리기판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HB 솔루션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만 그 이슈가 이제 작년에 워낙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자, 이제 그때 당시의 흐름이 거의 뭐 3,000원대 중반에서 바로 10,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20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200% 상승한 다음에 내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개월? 네, 지금까지 계속 10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4월 달에도 저점을 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 완벽한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4,184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비중으로 봐서는 아마 계속해서 모으신 건 아니고 4,000원대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년 한 10월 달? 뭐 9월 달, 10월 달 그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미 저점을 한번 이탈하면서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미 고점에서 많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5분의 1 된 거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의 신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신호라는 거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사전에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여주고 계신 그 단가와 지금 단가는 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매도한다기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2,000원 부근에서 조금 더 이탈을 해서 만약에 한 1,500원 정도 이탈선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가 가능한데 지금은 추가를 하지 않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3,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는 다시 또 추가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타이밍이 놓치셨기 때문에 1,500원과 3,000원 그 사이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원 아래로 내려가서 한 1,500원 정도 되면 추가 매수를 하고, 네, 그때는 아니면 네. 이제 반등을 해서 3,000원 정도 가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렇죠.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 주셨어요. 지금 완벽한 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올라갈지 솔직하게 지금은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함께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의 반등을 더 기대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 상담이 있으실까요? YC요. YC가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300원에 20%요. 네, YC 매수가는 14,300원, 비중은 20%네요. 예. 이 종목은 김도형 위원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YC를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한 6개월 넘게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뭐 YC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승에 대한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예. 사실 3월 26일 날 YC가 511억 정도에 대한 수주 공시를 내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기대감을 깨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실망감이 높아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YC를 보실 때는 삼성전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거든요. 12단에 대한 것을 퀄 테스트가 임박했다. HBM4로 넘어가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나타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HBM3 12단이라든지 HBM4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YC, 테크윙 등등 해가지고 장비 투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퀄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5월 또는 6월 올해 상반기 안에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슈가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YC가 이제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매수를 하신 구간이 14,000원대 중반 정도 되시니까 이 구간 8월 아니면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 텐데 이후에 8,000원 찍고 나서 지금 저점을 3번에서 4번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것은 완전 역배열에서 지금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을 통해서 이제 이평선들에 대한 수렴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전 주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돌파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3년 6월 이후에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우리는 조금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 약간 시간적인 측면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목표 가격을 13,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이 아랫단에 있는 60선에 대한 돌파를 양봉으로서 보여주는 그 구간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를 13,000원에서 12,000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목표 가격을 한 14,0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특허인데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네. 그 삼성전자 향만 이렇게 나 사놓으니까 많이 힘드네요, 지금. 네, 이게 삼성전자가 아직 HBM에 대한 물꼬가 터지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아니 레거시 부분까지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 포트를 약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전부 다 삼성전자 쪽으로만 사놔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네. 답답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김도영 의원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반도체 종목이었죠. YC였고요. 일단은 1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평균 단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 선까지 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고 또 상승 여력까지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문자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보시면은 37,600원 매수가로 알려주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한택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한택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주셨거든요. 전망 어떨까요, 위원님?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을 잡기는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네. 화공기기 제작 업체고요. 플랜트 기자재 이런 거를 조달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암모니아 저장하는 그런 탱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대선 주자들이 이런 대선 공약 중에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거기와도 관련해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중순경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거의 한 3주가량 계속해서 거래가 줄면서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비율을 보면 신용비율도 높진 않지만 현재 이 종목이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모가가 1,800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공모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보다 굉장히 높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45,0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있는데 지금으로서 아직은 반등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고 하면은 마지막 거래일 저점 부근이죠. 32,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시고 만약에 32,5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약간 비중을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42,000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택은 신규 상장주라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3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걸 소개해 주셨고 32,00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42,000원을 설정해 보자라고 목표가까지 잡아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재단 고민이라고
좋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대한자당의 매수가는 36,07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대한제당 지금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대한제당이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대선 네. 후보자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11일 전에 김문수 후보자와 어떻게 단일화에 대한 포지션이 잡히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치 테마주 관련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 4월 달 들어와서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4월 말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과 그리고 변동성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어저께 이제 한덕수 그 후보자의 연설 포인트, 언론인들과에 대한 연설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과 자세히 한번 제 상승에 대한 매력도 5월 11일 이전까지 저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이 구간 4,200원 정도를 잡고 트레이딩,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점은 정치 테마주는 절대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아랫단에 있는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한 3,400원,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200원 잡아드리면서 이 안에서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 라인은 3,400원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이 라인 잘 잡아보시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네요.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또 좋은 상승이 나왔던 기업인데 매수가는 35만 1,000원, 그리고 비중은 7%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재상 위원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유의미한 상승이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간이 참 이런 종목들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의 움직임들 중에서 이런 움직임과 함께 수급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약간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교차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AI로 인한 그런 에너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배전기기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에도.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조정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단가 35만 1,000원 7% 정도 되는데 아마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3조 3,200억이 나왔는데 22%나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690억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112%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실적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로 보신다면은 최근에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뭐 한 49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짚어주셨고 최근의 이슈와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까지 잘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가격 라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OCI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매수가는 57,8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최근에 종가와 또 비슷한 매수가이긴 한데 이 종목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기다림이 답일까요, 위원님? OCI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화솔루션과 OCI가
디커플링한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한화솔루션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CI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200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대를 보여주면서 4분기 대비해서 성장에 대한 가도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태양광 업체에 대한 그 제재적인 측면을 통해서 반사 이익적인 측면을 좀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OCI의 흐름은 한화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점이 이 61선과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타나야 이제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61선을 한 번 정도만 돌파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조금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구간.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 공약적인 측면에서 뭐 서해안 고속도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쇼티지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업체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 저는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6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저는 이 종목을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만 원 돌파 여부일 때 중요한 점은 이전에 있었던 장대 양봉천원 61선과 121선을 돌파하느냐 이렇게 돌파가 나타나면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그 상향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만 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저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OCI 살펴봤어요. 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현재는 이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5만 원 선을 잘 지지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5만 원 선을 잘 지지해서 움직인다면 목표가 6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8,000원 그리고 네, 비중은 알 수가 없네요. 자, 매수가가 28,000원인데 이재상 위원님의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위원님을 네, 집었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려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8,000원인 거 보니까 아마 거의 한 1년 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AI 관련주로 해서 과거에도 움직였고 최근에 움직일 때도 AI로 해서 움직였는데 AI 관련주들이 신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똑같은 흐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돌파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에너지가 좀 많이 모여야 되고 수급의 상황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떤 기회를 노리면서 물량이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튀어 올라와야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영업이익이 404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18%나 증가를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한컴이 또 KT랑 공동으로 AI에 관련된 공동 마케팅을 시장을 공략하기로 MOU도 맺었고 또 일본의 키라부시라는 회사와 또 공동 AI 마케팅에 대한 그런 협약도 맺었는데 뭐 뉴스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마 2만 원이 살짝 이탈하는 과정 그리고 또 2만 원과 18,000원 정도에서 또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28,000원 정도의 가격대는 그 전에 25,000원 정도의 매물대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비중을 축소한다고 하면은 24,000원, 25,000원 부근이 왔을 때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은 그닥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바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게 2024년도에 1월 달에 워낙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바로 그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종목을 교체하시되 분할로 매도를 해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좀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한글과 컴퓨터였고 이 종목은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거의 가격이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방법도 좋겠다. 지금 당장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영 위원과 함께 FST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23,3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매수가가 조금 높기는 한데요. 전망 그리고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FST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DUV 펠리클과 SiC 링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대선 테마라든지 아니면 조선과 방산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약간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하락을 통해서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2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4월과 함께 두 번에 대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자리에서는 이전 하락 추세를 완전 정배열로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상승과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약, 재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홀딩 전략은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을 주봉상으로 24,000원 정도 이 주봉 60주봉에 대한 돌파 여부는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나야지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에 대한 언저리 여부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충분히 기대 수익을 20%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ST까지 또 완벽하게 또 전략 잘 세워주셨네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에 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의 상담 2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상담까지 해봤는데 이 두 분이 오늘 또 시청해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망주를 또 한 종목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의 유망주부터 들어볼 텐데 저희 어떤 종목을 좀 노려볼까요, 위원님?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대선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나이인데요. 이 코나이는 결제 플랫폼 기업이고 그리고 스마트 카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지역 화폐에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이 지역 화폐가 이용되고 있는데 15조 원 규모이고 1,500만 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쪽의 지역 화폐 쪽에도 이 코나이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추경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악재 때문에 바로 마지막 거래일 날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졌는데 결국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는 누군가가 매수를 강하게 매수를 해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목표가는 5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정책과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코나이 매수가는 59,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의 종목 들어봤고 김도형 위원의 종목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위원님도 앞서 설명해 주신 섹터 안에서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 안에서 그 정보를 좀 가져왔고요. 네. 아까 전에 신성 ST를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번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한중 NCS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ESS라고 한다 하면은 한 4가지 정도의 기업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한중 NCS, 신성 ST, 서진 시스템 등등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안에서 한중 NCS가 국내 유일의
순행식 냉각 기술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LFP 배터리에 대한 냉각 모듈에 대한 선행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LFP 시장에 대한 진출과 교두보적인 측면을 MOU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것은 삼성 SDI와 한중 NCS에 대한 MOU 결합이 상당히 파급력적인 측면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한중 NCS가 작년 12월 달에 저점 그리고 4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스무스하게 장기 이평선인 61선과 121선을 돌파하고 양봉까지 딱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차트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은 3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고점은 상당히 빠르게 돌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인 3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ESS 관련된 종목이네요. 한중 NCS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일장, 이제 정말 긴 연휴 이후에 열리는 내일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간략하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님, 내일장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장 준비는 일단 컴퓨터를 켜셔야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사실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돼서 가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할지 하락 출발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승 출발하게 되면 차익 실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락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을 일단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도영 위원님, 저희가 이제 FOMC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역시나 미국장을 좀 내일 시장 먼저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8영업일 연속으로 상승을 좀 보였어요. 네. 1980년도인가? 이후로 9영업일 연속으로 상승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중 NCS라든지 아니면은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이 연휴 이전에 매매를 했던 게 녹십자 웰빙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개선과 발표에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면 내일장에 대한 시장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과도 내일 시장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또 시간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유망주부터 내일 시장의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재상 위원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제 무방에서 할 수 있는 말씀들은 이제 이렇게 생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실전 매매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페릭스 4현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것처럼 정말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실전 매매 전략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우리가 짧은 기간 다음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궁금하고요. 무료 공개 방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주제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타낸 녹십자 웰빙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매력도 이번 5월 달은 아직 실적에 대한 발표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력과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저녁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MTN 이 밴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두 분과 함께 내일 시장의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도형 위원 그리고 이재상 위원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제 9시에 주식명가 2부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